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국내 증시 전략까지 연결해보는 시간이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는 어떤 주제 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신호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1월에 무역 수지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무역 데이터 함께 체크를 드렸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545억 달러 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최근 몇 년간의 무역 수지 흐름부터 저희 함께 점검해 볼까요? 네, 차트에서 이제 보시는 게요. 2022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25년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까지 네. 여기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나타냅니다. 무역 수지라는 것은 상품도 교역을 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도 교역을 하거든요. 네. 그걸 다 이제 합쳐서 본 건데요. 24년 말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다가 24년 이제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굉장히 세게 물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미리 네. 많이 사면서 2025년, 24년 12월, 그다음에 25년 1, 2, 3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사놓은 거니까 사실 긴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이제 재고로 했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이게 이제 내려가면 적자폭이 커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10월, 11월, 12월부터 작년 쭉 이제 다시 적자폭이 확대되다가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 한 650 뭐 이 정도 적자폭을 예상을 했는데 한 550 정도만 적자가 나서 시장에서 좀 상당히 의외의 성과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전 수준보다는 그래도 무역 수지가 좀 좋아진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연준이 또는 이제 이건 BEA라는 그 그 경제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발표해요.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연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은 무슨 데이터가 발표되고 내일은 뭐가 되고 이렇게 한 달치 다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무역 수지에 관련된 거예요. 네네. 근데 무역 수지 우리가 이제 GDP를 생각하면은 맨 뒤에 순수치 있잖아요. 그렇죠. EX 빼기 IM 해서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순수출이 들어가는데 무역 수지가 바로 순수출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 무역 수지라고 해서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GDP에 들어가는 무역 수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거는 뭐냐면 BOP 기준이에요. BOP가 뭔가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해서 국제 수지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안 되는가 요것만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어떤 금 생산자나 이 사람들이 그 금을 수출을 했다 또는 해외에도 자기 금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외 외국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그걸 수출로 기입을 해요. 네.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월별로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황금, 네. 골드바 있죠. 요즘 굉장히 뭐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핫하죠. 그다음에 가격이 좋은. 뭐 실버, 또 각종 뭐 기금속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네네. 그런데 GDP에서는 그걸 뺍니다. 그 빼는 이유는 뭐냐면은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계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BOP 기준으로 하려면은 그 자료들만 쭉 갖고 있고 또 세관 데이터가 있고 또 해외에서 그 소유권 이전 데이터는 이제 그 통계청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매달 발표가 되는데 네. BOP 그 GDP 기준으로 하는 순수출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황금이나 어떤 그 일종의 자산의 성격을 가진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미국의 생산에 보탬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빼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GDP 계산할 때 분기별로 계산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발라냅니다. 그것들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벌써 이제 의심이 가죠. 금 수출이 금이 늘었나? 줄었군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무역수지 데이터가 적자가 줄었다, 이렇게 좀 데이터만 먼저 살펴봤었는데, 사실 안을 좀 들여다보니까 귀금속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면서 금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금 가격이 얼마나 좀 영향을 줬는지 금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차트에서 이제 파란색이 금의 수출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금의 수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란색이 확 올라가죠. 그렇네요. 1월 달에.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월 달 거잖아요. 그런데 1월 달께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2월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요때 이게 BOP 기준, 네. 그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이게 무역수지 흑자가 난 걸로 이제 적자였죠. 근데 적자가 줄어드는 걸로 네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어제 데이터 같은 걸 보고서 좀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 수출이 좀 늘어났다는 점이 이번에 무역수지 데이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금 수출 데이터가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금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금 수출입 동향이 또 애틀랜타 연은의 GDP 전망인 GDP 나우에도 영향을 주는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GDP 나오는 이제 좀 정확하기로 그동안에 한 3년간 굉장히 정확성을 자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굉장히 급격한 관세 정책에 의해서 특히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또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1월 달 데이터를 갖고서 그 순수출 그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금에 대한 수출이 딱 늘어서 네.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0.5%가 확 뛰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경제를 판단한다든지 그럴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요즘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무역 수지에 주는 영향도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몰라요. 네.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입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금 가격이 오를 때 이제는 그만 오를 거야. 그래서 팔면은 수출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걸로서는 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금 가격도 금 가격이지만 제일 봐야 되는 게 유가에 대한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까지 요즘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또 이렇게 FOMC 기준의 이제 금리 전망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파란색이 6월 17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전망을 시장이 보는 전망인데요. 무려 80%까지 뛰었어요. 지금 동결 쪽인가요? 네, 동결로. 동결로 거의 굳혀지는 분위기예요. 네. 6월 지금 이제 뭐 3월은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그쵸. 그건 무조건 그냥 동결이고, 이제 4월 그다음에 6월이 있는데 6월이 지금 무려 79.8이니까 80% 가깝게 갔고요. 지난번보다 더 올랐네요. 지난번보다 완전히 이제 크로스를 한 거죠. 지난번에는 네. 이제 약간 애매했죠. 예, 1회 인하하고 동결하고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유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은 이 정도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사실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크게 미치는 건 아닌데요. 그런가요? 예, 그건 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네.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구나 네. 하는 그런 기대에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치가 올라가면은 이게 참 연준이 굉장히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럼 연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연준은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최소한 아니면 현재를 유지한다든지. 그쵸. 그래서 이게 6월 17일은 이렇게 1회 인하가 20%까지 떨어지고
동결이 80%까지 올랐는데 9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9월 것까지 한번 봤는데 9월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세였었거든요. 네. 즉 1회 인하, 그 주황색하고 대체적으로. 2회 인하가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2회 인하는 이제 저기 회색인데요. 맨 끝 밑에 뚝 이제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동결이 58.4%니까 거의 60%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럼 9월도 지금 일단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네. 기준금리 동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네, 시장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네.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이러다간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잡힐까 말까 막 그 잡힐락 말락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네. 저게 이제 그 불거지면서 시장은 이러다가 이거 인플레이션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라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보다가 9월로 늦췄다고 하는데 지금 패드워치에서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9월의 금리 인하도 일단은 좀 시장을 지켜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 또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관련된 순발행 상황도 점검해 주세요. 네, 순발행은 뭐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이제 1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아직 2026년 회계연도가 2분기가 아직 안 지났어요. 네. 지금 반이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분명히 1조 달러를 다음 주 3월 16일 경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확 넘어설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에 523, 그러니까 5,230억 달러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저게 장기 국채거든요. 네. 장기 국채가 150억 달러가 줄었어요. 저 수치에서는 15인데요. 저게 이제 까만 선이 이제 전체 순발행 액수인데 이렇게 쭉 맨 오른쪽에서 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거 보이죠? 네네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무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이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이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재무부는 기존에 있었던 그 국채가 만기가 되면은 그걸 또 롤오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억 달러치 만기가 왔다. 그러면 또 100억 달러를 더 그 새로 발행을 해서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롤오버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걸 이제 더 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2024년부터 지금 계속 그 재무 바이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했던 것도 좀 그동안에 봤을 때 규모가 거의 두 번째로 거의 네. 1, 2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150억 달러 정도를 바이백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줄어든 거라는 거 이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재무부의 국채 순발행 상황까지 저희가 또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시면 또 연준이 이렇게 지중금 매입을 한 이후에 이 오픈마켓 계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RMP라고 해서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해서 그 연준이 계속 저 단기국채를 네.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단기국채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그 채권 중에 국채도 있고 뭐 MBS도 있고 한데 맞죠. 그거의 흐름을 한번 본 거예요. 특히 이제 국채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MBS 이렇게 그 밑에 노란색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국채가 파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늘어난 거는 현재 131빌리언이니까 1,310억 달러 정도 네. 연준의 그 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국채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MBS가 줄어들면서 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 MBS 그 만기가 됐으니까 맞죠. 자기 갖고 있었던 채권에 대해서 돈을 원리금을 받을 텐데 그럼 그걸 갖고 뭐 하냐? 연준이 그걸로 저 단기 국채를 또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매입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 국채는 이제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수익 는 거는 한 1,300억 달러, 1,31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늘었다. 뭐 여전히 이제 연준은 그냥 계획한 대로 꾸준하게 네.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많이 샀다고 뭐 연준이 뭐 QE 한다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데이터까지 저희 함께 오늘 또 점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준 와처 시간에서는 최근에 또 금리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역 수지가 또 오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어두운 시장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투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